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다. 쇼펜하워가 말하는 혼자 있음의 의미. 우리는 왜 혼자 있는 걸 불안해할까요? 집에 혼자 있으면 괜히 텔레비전을 켜고, 카페에 혼자 앉으면 휴대폰을 꺼내들고, 저녁 시간이 되면 누군가와 약속을 잡으려 하고, 마치 혼자 있는 시간이 채워야 할 공백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혼자 있으면 뭔가 잘못된 것 같고, 혼자 있으면 외로운 사람처럼 보일까봐 불안하고, 혼자 있으면 생각이 너무 많아져서 힘들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와 연결되려고 하죠.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고, 모임에 나가고.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는 정말 나 자신과 함께 있어 본 적이 있나? 나는 진짜 나를 알고 있을까? 오늘 이 영상은 혼자 있다는 것의 의미를,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줄 수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까 합니다. 천천히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우리는 지금 가장 연결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언제든 누군가에게 연락할 수 있고, 언제든 누군가의 일상을 들여다볼 수 있고, 언제든 세상과 이어질 수 있죠. 스마트폰 하나면 전 세계와 연결될 수 있는 시대. 밤낮 없이 쏟아지는 메시지, 알림, 소식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에 반응하고 누군가와 소통하며 살아가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가장 혼자인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 있는 법을 잊어버렸으니까요. 아니, 어쩌면 배운 적이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게 됐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휴대폰을 꺼내들고, 신호등 앞에서도 화면을 확인하고, 화장실에 가서도 메시지를 확인하죠. 단 몇 초의 공백도 견디기 힘들어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늘 바쁘게 살아왔어요.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어울려야 했고, 직장에서는 동료들과 협력해야 했고, 가정에서는 가족의 일원으로 역할을 해야 했죠. 누군가의 친구, 누군가의 동료, 누군가의 가족. 우리는 늘 관계 속에서, 역할 속에서 존재해 왔어요. 그 역할들을 수행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었고, 그 관계들 속에서 우리의 가치를 찾아왔어요. 그러다 보니 혼자 있을 때, 그 역할들이 없을 때, 우리는 불안해져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이 시간을 나는 어떻게 채워야 하지? 아무 역할도 없는 나는 누구지?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괜찮은 걸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불편함에서 벗어나려고 해요. 휴대폰을 듭니다. SNS를 열어요. 누군가의 게시물을 보고, 댓글을 달고, 좋아요를 누르고, 메시지를 확인해요. 답장을 기다리고, 새로운 알림을 확인하고, 끊임없이 자극을 찾아요. 영상을 보고, 음악을 듣고, 기사를 읽고, 쇼핑을 하고, 뭐라도 소비하면서 시간을 채우죠. 왜 그럴까요? 혼자 있는 게 불편하니까요. 고요함이 무서우니까요. 생각이 너무 많아질까봐, 감정이 올라올까봐,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될까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회는 혼자 있는 것을 좋게 보지 않아요. 혼자 밥 먹는 사람, 혼자 영화 보는 사람, 주말에 집에만 있는 사람, 뭔가 외로운 사람, 친구 없는 사람, 사회성 없는 사람처럼 보이죠. 물론 요즘은 혼밥, 혼영이라는 말도 생기고 조금씩 인식이 바뀌고 있긴 해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불편해해요. 남들이 어떻게 볼까 신경 쓰이고, 스스로도 뭔가 부족한 사람 같고, 쓸쓸해 보일까봐 걱정되고, 그래서 우리는 더 불안해해요. 나는 혼자 있으면 안 돼. 나는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해. 나는 연결되어 있어야 해. 그래야 정상이야. 이런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죠. 하지만 이 끊임없는 연결 속에서 우리는 정작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타인의 시선에 맞춰 살고,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 하고, 타인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면서 정작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누구인지는 모른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허함을 또 관계로, 연결로, 자극으로 채우려고 하죠. 이게 악순환이에요.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만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혼자 있을 때만 사람은 진정으로 자유롭기 때문이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조금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혼자 있을 때만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니, 그럼 관계 속에서의 나는 가짜란 말인가? 고독을 사랑해야만 자유를 사랑하는 거라니,
너무 과한 것 아닌가? 그런 뜻은 아니에요. 쇼펜하워가 말하고 싶었던 건 우리가 관계 속에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친구가 되려고 하고, 좋은 동료가 되려고 하고, 좋은 가족이 되려고 하죠. 그 역할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의 일부니까요. 우리는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배우고 의미를 찾아요. 하지만 그것만이 나의 전부는 아니에요. 역할 너머에, 기대 너머에 진짜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 진짜 나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혼자 있을 때예요. 쇼펜하워는 평생을 혼자 살았어요. 결혼하지 않았고 가까운 친구도 많지 않았고 대부분의 시간을 홀로 보냈죠. 그는 아침에 일어나면 글을 쓰고 사색하고 책을 읽고 산책을 하며 하루를 보냈어요. 저녁이 되면 극장에 가거나 음악을 듣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혼자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를 고독한 사람, 외로운 사람, 괴팍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사교 모임도 피하고 그저 혼자 지내는 사람. 하지만 쇼펜하워 자신은 달랐어요.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을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그에게 자유를 주었으니까요. 누군가를 설득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지 않아도 되는 자유. 누군가에게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되는 자유. 그는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자기 생각을 펼칠 수 있었고, 자기 감정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고, 자기 방식대로 살 수 있었어요. 그게 바로 그가 말한 자유예요. 그는 이렇게도 말했어요. 사회는 가난한 사람에게는 짐이고 부유한 사람에게는 위안이다. 하지만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에게는 사회는 필요 없다. 이 말이 오만하게 들릴 수 있어요. 마치 자기가 정신적으로 우월하다고 자랑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의 의도는 달랐어요. 그가 말하고 싶었던 건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혼자 있어도 지루하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할 거리가 있고 느낄 거리가 있고 끝없이 탐구할 거리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채워나가는 것만으로도 하루를 꽉 채울 수 있고요. 반대로 내면이 텅 비어 있는 사람은 혼자 있을 수 없어요.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을 찾아야 하고 끊임없이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하죠. 왜냐하면 혼자 있으면 그 공허함과 마주해야 하니까요. 물론 쇼펜하워는 염세주의 철학자로 유명해요. 세상을 비관적으로 봤고 인간의 욕망을 불행의 원인으로 봤죠. 그의 주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세계는 맹목적인 의지의 표현이며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욕망하지만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고. 욕망은 채워지는 순간 사라지고 새로운 욕망이 생겨나고 그 사이에 우리는 권태와 고통 사이를 오간다고. 꽤 우울한 세계관이죠. 하지만 그의 염세주의는 냉소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깊은 통찰이었어요. 그는 인간이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채우려 하고 얻으려 하지만 결국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봤어요. 우리는 좋은 대학에 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가고 나면 또 다른 걸 원해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들어가고 나면 승진을 원하고 승진하고 나면 더 높은 자리를, 더 많은 돈을, 더 큰 집을, 더 좋은 차를 원하죠. 끝이 없어요. 그래서 쇼펜하워는 말했어요. 진정한 평온은 욕망을 줄이는 데서 온다고. 그리고 그 평온을 찾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고독 속이라고.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타인의 욕망, 사회의 기대, 끊임없는 비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광고가 우리에게 주입하는 욕망, SNS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남들의 화려한 삶, 사회가 우리에게 강요하는 성공의 기준,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 그냥 나로 존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나는 정말 이걸 원하는가? 나는 정말 이게 필요한가? 나는 정말 이게 행복한가? 타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사회의 목소리가 아니라 진짜 내 목소리를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분을 하나 해야 해요. 바로 고독과 외로움. 고독과 외로움은 전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쉽게 혼동해요. 그래서 혼자 있는 것 자체를 외로움과 동일시하고 두려워하죠. 하지만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상태예요. 외로움은 원치 않는데 혼자인 상태예요.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은데 혼자인 것, 연결되고 싶은데 단절되어 있는 것, 이해받고 싶은데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외로움은 고통스러워요. 외로움은 결핍의 감정이에요. 나에게는 아무도 없다. 나는 홀로 남겨졌다.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이 외로움을 만들어요. 외로움 속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가요. 공허함이 커져요. 불안이 밀려와요. 혼자 있는 것이 견디기 힘들어지고 누군가를 찾게 되고 의존하게 되죠. 하지만 고독은 달라요.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혼자 있음이에요. 누군가와 함께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혼자 있기로 선택한 것. 관계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과의 시간을 선택한 것. 고독은 충만의 감정이에요. 나는 지금 나와 함께 있다. 나는 온전하다. 나는 이 순간을 선택했다. 이런 마음이 고독을 만들어요. 고독 속에서는 시간이 의미 있게 흘러요. 내면이 깊어져요. 평온이 찾아와요. 혼자 있는 것이 편안해지고 나 자신을 알아가게 되고 자유를 느끼게 되죠. 이 차이는 엄청나요. 같은 혼자 있음이지만 외로움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고독은 우리를 회복시켜요. 영어에서도 이 차이가 있어요. loneliness는 외로움이고 solitude는 고독이죠. 여기서 쇼펜하우어가 사용한 단어도 solitude예요. 그는 외로움을 말한 게 아니에요. 고독을 말한 거예요. 스스로 선택한 의미 있는 자유로운 혼자 있음을요. 그리고 이 고독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외로움은 상황이 만들어내지만 고독은 태도가 만들어내요.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외로움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고독을 느껴요. 혼자 저녁을 먹을 때 어떤 사람은 나는 함께 먹을 사람도 없구나 하고 외로워하지만 어떤 사람은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천천히 음미할 수 있겠네 하고 고독을 즐겨요. 주말에 집에 혼자 있을 때 어떤 사람은 모두 어디 가서 즐겁게 놀 텐데 나만 혼자네 하고 우울해하지만 어떤 사람은 드디어 나만의 시간이 생겼네 하고 기뻐해요.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까요? 마음가짐이에요. 외로움은 없음에 집중해요. 나는 아무도 없다. 나는 혼자다. 나는 외롭다. 하지만 고독은 있음에 집중해요. 나는 여기 있다. 나는 나 자신과 함께 있다. 나는 온전하다. 같은 상황이지만 관점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 관점이 우리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나를 잃어서 외로운 겁니다. 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나를 잃어서 외로운 겁니다. 자, 그럼 그 고독을 위해 한번 혼자 있어 보기로 해요. 혼자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처음에는 불편해요. 고요함이 어색하고 할 일이 없는 것 같고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겠고 우리는 늘 뭔가를 하며 살아왔으니까요. 일하거나 공부하거나 대화하거나 무언가를 보거나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을 받으며 살아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 자극이 없으면 불안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뭔가를 찾아요. 휴대폰, 텔레비전, 음악, 뭐든. 하지만 그 불편함을 조금만 견뎌보세요. 그 고요함 속에 조금만 머물러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달라져요.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생각이 정리되기 시작해요. 평소에는 너무 바빠서, 너무 시끄러워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조용히 떠올라요. 나는 정말 이 일을 하고 싶은 걸까? 나는 정말 이 관계가 편안한 걸까? 나는 지금 행복한 걸까?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뭘까? 이런 질문들이 떠오르죠. 평소에는 바쁘게 살다 보니 이런 질문을 할 시간이 없었어요. 아니, 어쩌면 이런 질문을 피하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이런 질문을 하면 불편한 답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내가 하는 일이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사실은 나를 지치게 해. 그만 만나고 싶어.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사실은 남들의 기대였어. 이런 답들이 나오면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바쁘게 살면서 이런 질문을 피해왔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혼자 있을 때, 고요함 속에 있을 때 이런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라요. 그리고 이 질문들을 마주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감정도 정리돼요. 평소에는 억눌러 두었던, 외면했던, 피했던 감정들이 올라와요. 슬픔, 불안, 분노, 혹은 기쁨, 평온, 감사. 관계 속에서는 이런 감정들을 그대로 드러낼 수 없어요. 상대방을 배려해야 하고 분위기를 읽어야 하고 적절하게 표현해야 하죠.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조절하고 억누르고 때로는 숨겨요.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느낄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에게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그냥 느끼면 돼요. 슬프면 울어도 되고 화가 나면 소리를 질러도 되고
기쁘면 혼자 웃어도 돼요. 아무도 나를 보고 있지 않으니까. 아무도 나를 판단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나면 감정이 정화되고 서서히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억눌러 두었던 감정들이 해소되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평온이 찾아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판단이 정제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관계 속에서 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요. 이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실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판단을 흐려요. 우리는 내가 정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을 말하게 되고 pacific.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하게 돼요.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무도 나를 보고 있지 않으니까. 아무도 나를 판단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정말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정말 이걸 원하는가? 나는 정말 이게 맞다고 느끼는가? 타인의 기대가 아니라 사회의 기준이 아니라 진짜 내 목소리로. 이게 바로 쇼펜하워가 말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에요. 역할 없이, 가면 없이, 기대 없이 그냥 나로 존재하는 것. 그리고 이 순간이 우리에게 가장 진실한 순간이에요. 그럼 왜 쇼펜하워는 고독이 자유라고 말했을까요? 자유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유를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먹고 싶은 걸 먹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시간과 돈의 제약 없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것.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한 자유는 조금 달라요. 그가 말한 자유는 마음의 상태예요. 외부의 압력, 타인의 기대, 사회의 요구로부터 벗어난 마음의 상태. 그리고 이 자유는 물질적 조건과는 상관이 없어요. 돈이 많아도 시간이 많아도 마음이 자유롭지 않으면 진정한 자유가 아니에요. 반대로 돈이 적고 시간이 부족해도 마음이 자유로우면 그게 진짜 자유예요. 그리고 이 자유는 혼자 있을 때만 가능해요. 왜냐하면 관계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타협이 필요하거든요. 내 의견을 조금 굽히고 내 욕구를 조금 미루고 내 생각을 조금 조정하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게 관계예요. 우리는 사회적 존재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고 그 과정에서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조율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해요. 반면 혼자 있을 때는 달라요. 누구에게도 맞추지 않아도 돼요.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누구에게도 허락받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나로 존재하면 돼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든 무엇을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누구도 간섭하지 않아요. 이게 진짜 자유예요. 그리고 이 자유 속에서 우리의 욕망도 정제돼요. 쇼펜하워는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다고 봤어요.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걸 원하고 이루면 또 다른 걸 이루려 하고 끝없이 무언가를 추구하지만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고. 그는 이것을 의지라고 불렀어요. 맹목적으로 무언가를 추구하는 힘, 그리고 이 의지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욕망은 결핍에서 나오거든요. 나에게는 무엇이 없다. 그러니 그 무엇을 얻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욕망을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 달려가죠. 하지만 욕망을 채우는 순간 만족감은 금방 사라지고 새로운 욕망이 생겨나요. 끝이 없어요. 그런데 혼자 있을 때, 고요함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욕망들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걸까? 아니면 남들이 원하니까 나도 원한다고 생각하는 걸까? 이게 없으면 정말 불행할까? 이걸 얻으면 정말 행복할까? 이런 질문들을 통해 우리는 진짜 욕망과 가짜 욕망을 구분할 수 있어요. 진짜 욕망은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원하고 내가 정말 필요한 것. 하지만 가짜 욕망은 외부에서 주입된 거예요. 광고가 만들어낸 욕망, SNS가 자극하는 욕망, 사회가 강요하는 욕망. 이걸 가져야 멋있어 보여. 이걸 이루어야 성공한 거야. 이렇게 살아야 행복해. 이런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욕망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욕망을 채우려고 달려가죠. 하지만 그걸 얻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진짜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이런 가짜 욕망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건 대단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큰 집, 비싼 차, 높은 지위가 아니라 그저 평온한 아침,
따뜻한 차 한 잔, 좋아하는 책을 읽는 시간. 이런 소박한 것들이 진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세상의 소음 속에서는 이걸 알 수 없어요. 혼자 있을 때, 고요함 속에 있을 때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욕망이 정제되면 우리는 자유로워져요.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 타인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는 것, 나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것. 이게 바로 쇼펜하워가 말한 자유예요. 그의 염세주의는 여기서 빛을 발해요. 그는 세상이 고통으로 가득하다고 봤어요. 하지만 그 고통을 줄이는 방법도 알려줬어요. 욕망을 줄이는 것, 집착을 내려놓는 것, 고요함 속에 머무는 것. 이건 냉소가 아니라 지혜예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는 것. 그리고 그 과정은 혼자 있을 때만 가능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워처럼 평생 혼자 살아야 할까요? 직장을 그만두고 산속에 들어가 살아야 할까요? 모든 관계를 끊고 고립되어 살아야 할까요?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쇼펜하워가 말한 고독은 고립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어요. 일도 하고, 가족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관계를 끊을 필요도 없고, 사회에서 벗어날 필요도 없어요. 다만, 하루 중 잠깐이라도 나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완전히 혼자, 고요하게 나와 함께 있는 시간. 이건 생각보다 간단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휴대폰을 보기 전에 창밖을 5분만 바라보는 것. 눈을 뜨자마자 알림을 확인하는 대신 그냥 천천히 숨을 쉬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 출근길에 음악이나 팟캐스트를 듣는 대신 그냥 걸으면서 주변을 느껴보는 것. 거리의 소리, 바람의 느낌,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것. 점심시간에 누군가와 수다 떠는 대신 혼자 조용히 밥을 먹어보는 것. 음식의 맛을 천천히 느끼고 식사 자체에 집중하는 것. 친구들을 만나 누군가에 대해서 뒷이야기를 나누는 대신 조용한 당신의 방에서 좋아하는 철학자의 책을 보는 것. 5분, 10분만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존재하는 것. 주말에 약속을 꽉 채우는 대신 아무 계획 없이 혼자 산책을 나가보는 것. 목적지 없이, 시간 제약 없이 그냥 걷고 싶은 대로 걷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우리는 조금씩 변해요. 혼자 있는 게 덜 불편해지고, 고요함이 덜 무서워지고, 나 자신과 함께 있는 게 편안해져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시간을 회피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 있을 때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해요. 휴대폰을 보거나 영상을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뭔가로 시간을 채우려고 하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불편하니까요. 이 시간이 아깝다. 뭔가 해야 하는데 이렇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가끔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앉아 있어도 돼요. 그냥 걸어도 돼요. 그냥 멍하니 하늘을 봐도 돼요. 목적 없이, 생산성 없이, 의미 없이 그냥 존재하는 것. 그게 바로 고독이에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게 어색할 거예요. 나는 지금 뭐 하는 거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하지만 그 어색함을 조금만 견뎌보세요. 그러면 그 어색함 너머에 평온이 있어요. 그리고 이 고독은 우리의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충분한 사람은 타인에게 덜 의존해요. 외로움을 타인으로 채우려 하지 않아요.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관계가 더 가벼워지고 더 자유로워지고 더 진실해져요. 나는 나로 충분하고 너는 너로 충분하고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함께 하고 싶어서 만나는 거예요. 의존이 아니라 선택, 필요가 아니라 원함. 이게 건강한 관계예요. 그리고 이건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만이 만들 수 있는 관계예요. 혼자 있을 때 나 자신을 충분히 느끼고 나 자신으로 충만해진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더 진실할 수 있어요. 상대방에게 나를 맞추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 상대방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 그냥 나로 있으면서 상대방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쇼펜하워가 말한 자유로운 관계예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혹시 우리는 고독을 너무 오랫동안 오해해온 건 아닐까요? 혼자 있는 것을 외로움과 동일시하고 고독을 두려워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끊임없이 누군가와 연결되어야만 괜찮다고 믿어온 건 아닐까요? 쇼펜하워는 말했어요. 사람은 혼자 있을 때만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혼자 있을 때만 사람은 진정으로 자유롭기 때문이다. 이 말이 처음에는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어쩌면 맞는 말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역할에서 벗어나요. 누군가의 기대에서 벗어나요.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자유로워져요. 물론 고독이 쉬운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불편하고 어색하고 불안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불편함을 조금씩 견뎌내다 보면 고독은 우리에게 선물을 줘요. 명료한 생각, 정제된 감정, 깊어진 내면,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과의 평화.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에요. 고독은 자유예요. 스스로 선택한 의미 있는 나를 회복시키는 시간.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을 조금 덜 두려워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이 꼭 나쁜 건 아닐지도 모른다고, 그 시간이 어쩌면 필요한 건지도 모른다고 조용히 생각해 보게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저녁 혹은 이번 주말 잠깐이라도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텔레비전을 끄고 음악도 멈추고 그냥 조용히 앉아서 혹은 천천히 걸으면서 나 자신과 함께 있어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할 거예요. 불편할 거예요. 하지만 그 어색함 너머에 어쩌면 자유가 있을지도 몰라요. 정답은 없어요. 다만 하나의 시각, 하나의 가능성을 나눠본 것뿐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만의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